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 한둘은 있을 것 같고, 어쩌면 나 자신이 그럴 수도 있을 거고, 나 자신에게도 적어도 이런 면이 있을 텐데, 어떻게 하다가 그로모프가 이렇게 이제 미쳐버렸냐를 이제 보면은 그 계기는 그거예요. 봄에 그 계곡에서 시신이 두 개가 발견됐거든요. 무덤 근처에서. 근데 지금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조만간 이제 경찰들이 이거를 수사를 하고 할 것이다. 그럼 누가 죽였는지를 막 이렇게 밝히려고 할 거 아니에요. Who done it? 그래서 Who done it? 이제 누가 죽였는지를 막 찾아가는 이제 그런 추리 소설처럼, 추리 영화처럼 막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저 사람들이 나한테 혐의를 두고 나를 잡아가면 어떡하지 해가지고 막 벌벌벌 떨다가 이제 완전히 정신이 이제 붕괴돼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 그로모프가 굉장히 약한 마음을 이제 타고났는데, 돌셉스키식으로 표현하면 이게 돌셉스키의 초기작 소설의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약한 마음. 나 사람들이 저렇게 불행한데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될까 해서 이제 자기의 행복을 감당하지 못해서, 도대체 바시아 슌코프가 뭐 때문에 미쳐버렸습니까? 네, 저 사람은 너무 행복해서 행복을 감당하지 못해서 미쳐버렸습니다 라고 그의 친구 아르까지가 말하는데, 그게 도대체 뭔 진짜 네, 멍멍이 소리냔 말이죠. 그런 식의 이제 그 얘기를 그로모프에 대해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인의 고통이나 불행에 대해서 너무 큰 연민을 갖고 있다 보니까 자기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연민을 이겨낼 만한. 그렇다 보니까 그게 그냥 타인에 대한 어떤 적정 수준의 공감이나 연민을 넘어서서 병리적인 수준의 관점이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내다. 그러니까 나가 곧 저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심퍼시라는 단어가 있고 엠퍼시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엠퍼시가 이제 너무 지나쳐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지나쳐 버리는 거죠. 의사 선생님이 자, 해보세요. 해볼까요? 자, 합니다. 이렇게 이제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죠. 자, 내일까지 수학 2단원 단원 평가를 내일 보겠습니다. 수학 2단원을 공부합니다. 이러면 이게 선생님도 이제 포함되는 거잖아요. 학생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이렇게 감정, 관점, 시점, 인칭을 이입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너무 지나쳐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게 이제 폭력에 대한 공포와 분노, 정의를 향한 갈망 이런 게 너무 컸기 때문이더라고. 너무 이제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고 못 먹었고, 그리고 질병에 너무 많이 시달린 거잖아요. 이게 형도 빨리 죽었고 아버지도 병으로 죽었고 어머니도 그렇고. 네, 그래서 이제 되게 안타까운 그런 이제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모순을 자신의 약함으로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엔 라스르다 따지는 것을,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완전히 그만두고 절망과 공포에 오롯이 몸을 맡겨버리기에 이른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그 시신이 발견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완전 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와서 보고서 마틴가 갔구나. 사람이 미치는 걸 굳이 막을 필요는 없지 하고 이제 일반적으로 흔히 처방해주는 약을 주고 이제 도우지 않습니다. 그 의사가 락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락인의 되게 편리한 이론 있잖아요. 사람은 어차피 죽는데 굳이 저 장사치나 저 관리가 5년 10년 더 산다고 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냥 죽어. 얘는 이미 미치기 시작했는데 이러나 저러나 어차피 미치는 방향으로 계속 갈 건데 굳이 이거를 막을 이유가 뭐 있어? 그냥 미쳐버려. 이제 이런 식이고, 그 다음에 네. 요즘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아야 되고, 옛날에 불치병 시한부 인생, 시한부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제는 그런 표현보다는 기대의 여명이 얼마 남았다. 뭐 폐암 말기 이러면 수술도 안 되고 항암도 안 되고 방사선 뭐도 안 되면은, 그러니까 이제 최대한 뭐 면역 항암 뭐 이런 걸 하든가 어떻게 하든가 해가지고 기대 여명을 누리는 쪽으로 이런 식의 이제 완곡어법을 쓰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사람이 다 죽는다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죽음이라는 건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고통 없이는 올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고통이 뭐 갑자기 뭐 성당에 가다가 새벽에 해가지고 이제 쓰러졌는데 그냥 병원에 갔더니 이미 호플리스 상태가 돼서, 가망 없는 상태가 돼서 돌아가시는 그런 경우에도 하는 순간은 통증이 있을 테니까 심하게, 아까 락인에게 이제 묘사됐던 그런 뭐 엄청난 메스꺼움과 막 이런 것들처럼 있을 텐데요. 문제가 이제 이겁니다.
이 고통이 찾아올 때 비로소 우리가 우리 몸의 존재를 알게 되고 내가 살아있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되고 그럴수록 이제 삶에 대한 집착이 어마어마하게 강해진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로모프에게 찾아온 질병은 광기인데 여기 소설에서는 이제 편의상 광기인데 그리고 이제 그 마니아 뿌리에 슬레도바니아였던 것 같아요. 피해 망상증. 근데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 이름을 붙일 수 있겠지만 뭐 강박증도 있고 조현병도 있고 무슨 병도 있고 무슨 뭐 해리성 인격장애, 뭐 경계성 뭐 인격장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정신질환 같은 경우에는 스캐닝을 이렇게 쫙 해가지고 이게 물질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되게 애매한 경우가 많은 것 같고 그 이거야말로 진짜 대증요법으로 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불안하다 이러면 불안을 누르는 약을 주고 잠이 안 온다 이러면 수면제를 처방하고 너무 우울하고 무기력하면 또 약간 올리는 약을 주고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그렇게 약을 서로 같이 쓰면서 좀 부작용이 올라오면 그 부작용을 또 누르는 약을 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물론 또 다른 부작용이 이제 올라오죠. 발음이 샌다든지 뭐 이렇게 떨린다든지 떨리는 건 굉장히 일반적인 이제 부작용인 것 같고요. 여기 이제 그로모프가 그런 상태예요. 보시면 앞부분에 몸을 계속 부르르 떨고 있고 막 이렇게 앞섭을 여미고 막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부르르 떠는 것도 이제 이런 그 손해나 뭐 이런 데 작용이 원활하지 않아서 신경, 말초신경이나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걸 여미는 작업을 했다라고 나오는데 조현병이나 이제 이런 거를 앓게 되면은 그런 식의 무의미한 행동의 끊임없는 반복, 지금 말하는 옷깃을 여민다든지 근데 우리가 일상적으로도 많이 보이는 행동입니다. 뭐 저 같은 뭐 종이 같은 거 잘 찍고 있고요. 무심하게 그냥. 손도 많이 쓰는 편이고. 근데 이제 그게 이렇게 광기다, 질환이다라고 넘어가는 어떤 지점이 있을 텐데, 확실히 이제 이 그로모프는 이미 많이 넘어간 것 같아요. 그거를 느끼는 지점부터 그로모프를 이렇게 그 그로모프에게 엄습한 건 뭐냐면은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나는 삶을 사랑합니다. 열렬히 사랑합니다. 나는 피해망상증을 앓고 있고 어, 끊임없이 고통스러운 공포에 시달리지만 그러니까 이게 공황장애인데 얘는 삶의 열망이 나를 휘어잡는 순간들이 있고 그럴 때면 미쳐버릴까봐 무서워요. 이미 미쳤는데 남들이 보면 너무 살고 싶어요. 살고 싶어 죽겠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어릴 때 정신병원에 들어갔다, 뭐 광기에 휩싸였다, 정신병으로 죽었다라고 이제 간단하게 정리되는 유명한 사람들, 예컨대 고호라든가 그 다음에 제가 이 채널에서 한번 찍었었는데 그 로베르토 발저 이런 사람도 그렇고요. 아까 고흐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슈만 그런 뭐 작곡가도 그렇고 니체 아주 대표적이고 등등등 이제 그런 사람들을 어릴 때는 그냥 이걸 문어적으로만 이렇게 봤는데 이게 질환이라는 게 암도 내가 오늘 암이야 내일 꼴가닥 이게 되는 게 아닌 것처럼 이 정신질환도 그 안에서 이제 계속 부침을 거듭할 거고 어느 지점에 치매도 그런 것 같고요. 뭔가가 가능한 어떤 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티븐 호킹 말대로 희망이 있어요. 뭔가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어떤 것이 있어요. 이제 그것을 붙잡고서 목숨이 끊어지기 전까지, 정신줄을 최대한 놓기 전까지는 이제 그걸로 가는 거죠. 니진스키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10년인가 30년인가, 그건 이제 어둠 속에서 살았는데, 그게 조현병이었더라고요. 니진스키의 병이. 근데 그게 오늘 내가 이상해하고 내일 빡 죽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이상해하고 내일 빡 돌아버리는 게 아니고, 그것도 이제 진행성으로 점점 지속되는 그런 거니까 중간에 이렇게 고치려고 되게 노력도 해보고 그러니까 이제 더불어 살아간다 그런 표현이 맞겠죠. 그거를 그로모프를 통해서 체홉이 되게 잘 보여줬어요. 디오게네스는 통 속에 살았지만 지상의 황제들보다 더 행복했다라고 라길이 말하니까 당신의 디오게네스는 등신이었어요. 이제 이렇게 말한 다음에 제가 지금 말한 그 살고 싶다는 말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발반 이거 그 까라마조프와 형제들에서 그리고리가 그 할머니한테 이거 낯짝 얻어맞을 때 들었던 이제 욕설이었는데 되게 재밌는 단어고 아무튼 이제 이러고서 살고 싶다라고 되게 이제 말을 하는데 여기서 그로보프가 되게 그 날것으로 직설적으로 이렇게 내뱉는 이 공포 그 다음에 그거하고 맞물려 있는 동정에는 뭔가 숭고한 것이 깃들어 있다라고 하고 이제 제가 레퍼런스를 하나 인용을 했는데 이 사람이 냅이라고 읽어야 될 거예요. KNAPPL 리자인데요. 여성인데요. fear인가요? fear and pity in world 6 그러니까 6호실에서 6호실에 나타난 공포와 그 동정인데 최후비와 카타르시스 최후식의 이제 카타르시스 해각화나 분석을 했는데 이 양반은 도스옙스키 전공자입니다. 네, 크납, 납, 넵
인데요. 그래서 이제 도스옙스키, 저도 그러네. 도스옙스키식의 어떤 그런 카타르시스, 숭고한 비극, 막 백치를 읽는 그런 기분으로 이 유코시를, 특히 이제 그로모프를 보면은 지금 제가 이제 쭉 얘기한 그런 것들이 이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유코실은 다 죽은 인물만 있어요. 아까 그 붉은 달빛을 받아가지고 검은 그림자들처럼 보이는 저들은 매일매일 이 고통을 감수하고 있었던 것이다라고 이제 락인이 생각하는 그 그림자들인데요. 니키타는 폭력에 너무 무뎌졌죠. 사람을 뚝 패고 있지만 지가 사람인지 뭔지도 모르고, 니키타가 행사하는 폭력은 굉장히 그 동물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식이 없다는 점에서 동물적이란 말이에요. 무슨 사자가 얘를 뭐 호랑이가 아니라 사자가 뭐 예를 들어서 사슴을 때리거나 이렇게 할 때 뭐 무슨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되게 동물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니키타를 폭력이나 이런 거에 무덤덤해진 구러시아의 그런 어떤 병폐 이런 걸 상징하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이제 죽은 거나 다름없죠. 그 다음에 이제 맞아, 농부 환자가 있는데 이 사람도 맞아요. 대사가 하나도 없어요. 진짜 통나무처럼 거기서 뒹굴고 있거든요. 이렇고 그 다음에 이제 모이세이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정신없죠. 그래서 대부분이 다 이제 이런 캐릭터인데 진짜 산송장만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이제 그로모프만 유일하게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로모프를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게 해주는 근거가 바로 고통이라는 거예요. 나는 고통받는다. 고로나는 존재한다. 이제 이런 식의 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이제 태제를, 명제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내가 아는 것은 오직 하느님이 나를 따뜻한 피와 신경으로 창조했다라는 것이 것뿐입니다. 유기체 조직은 그것이 생명력이 있다면 온갖 자극에 반응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반응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락인이 이러나 저러나 상관없어. 다 무심하게 하는 거예요. 완전 정반대로. 나는 모든 자극에 다 반응하고. 근데 그게 99.9%다 통증인 거예요. 그래서 뭐, 이름 까먹었는데, 무슨 만성 통증 증후군? 그러니까 그거는 뇌의 문제인 거지.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통 사람은 그냥 이런 거 좀 텁텁한 느낌이야. 줄개를 만지면서 이렇게 느끼는데, 그 증후군에 시달리는 사람은 이거를 이제 고통으로 느끼는 거죠. 이렇게 담배를 잡았을 때 이거 그냥 미끈미끈한 느낌인데, 이거를 이제 다른 식의 통감과 관련된 어떤 감각으로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거는 어떠한 무서운 질병보다도 더 무섭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던데요. 그 그로모프의 생각에 공감하게 되는 거는 확실히 그거예요. 고통을 느낀다는 거, 통증에 반응한다는 거는 살아있다는 증거이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식불능 상태로 들어가 버리면은 이미 통증, 고통은 없으니까. 고통의 비명과 눈물로 대답하고, 비열한 것에는 분노로, 더러운 짓에는 혐오감으로 대답합니다. 내 생각에 이것이 본질적으로 삶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유기체는 하등할수록 덜 예민하고 자극에 더 약하게 반응하는 반면, 고등할수록 현실에 더 민감하고 정력적으로 반응합니다. 이거는 진짜 락인하고는 완전히 정반대되는 거죠. 락인은 오히려 고등할수록 뭡니까? 그 고통에 반응하지 않고 무덤덤해지고 아파테이아 이제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 상태가 돼야 되는데 이제 여기는 반대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람이라는 거는 삶을 버거할 수도 있고 증오할 수도 있고 경멸할 수도 있지만, 아니 버거할 수도 증오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거를 무시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범인 것도 그가 울고 미소 짓고 슬퍼하고 분노하고 심지어 괴로워하면서 현실에 대답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러 갈 때 웃으면서 그래 좋아 난 갈 거야 이렇게 해서 간 게 아니라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겟세마넷에서 기도하고, 이제 조금 더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울고 불고 했기 때문에 이제 더 위대한 거다라고. 그래서 요것도 백치에서 도스옙스키가 말하는 거하고 되게 많이 닿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락인이 여기 잡혀왔을 때